펄롱은 언덕을 계속 올라가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갔다. 어둠과 적막 속에서 수녀원 바깥쪽을 따라 돌며 수녀원을 둘러보았다. 뒤쪽에 거대하고 높다란 담 꼭대기에도 깨진 유리가 박혀 있었다. 눈이 쌓였는데도 뾰족한 끝이 보였다. 내부는 보이지 않았고 검게 칠한 3층 유리창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다. 펄롱은 사냥감을 노리며 배회하는 야행성 동물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뭔가 흥분에 가까운 기운이 피를 타고 흘렀다. 모퉁이를 돌자 검은 고양이가 죽은 까마귀를 뜯으며 입술을 핥고 있었다. 고양이는 펄롱을 보고 멈칫하더니 후다닥 울타리 속으로 달아났다. 한 바퀴 돌아 다시 정문이 나오자 펄롱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진입로를 따라 올라갔다. 주목과 상록수, 열매 맺힌 호랑가시 나무가 사람들 말대로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눈 위에는 반대쪽으로 향하는 발자국 한 줄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펄롱은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현관 앞을 쉽게 통과했다. 박공벽으로 가서 석탄광 문으로 들어가자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희한하게 싹 사라졌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왔다. 펄롱은 빗장을 당기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이름을 말했다. 펄롱은 이발소에 있을 때 상상했었다. 지금은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아니면 다행히도 아이가 그 안에 없을 거라고. 아니면 만약 자기가 그렇게 한다면 아이를 업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뭔가 해야 할 것인지, 진짜로 거기 갈 것인지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펄롱이 두려워하며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다만 아이가 이번엔 펄롱의 외투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기꺼이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세라. 펄롱은 어렵지 않게 아이를 데리고 진입로를 따라 나와 언덕을 내려가 부잣집들을 지나 다리를 향해 갔다. 강을 건널 때 검게 흘러가는 흑맥주처럼 짙은 물에 다시 시선이 갔다. 배로강이 자기가 갈 길을 안다는 것, 너무나 쉽게 자기 고집대로 흘러 드넓은 바다로 자유롭게 간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 외투가 없어서 추위가 더 선뜩했다. 펄롱은 자기 보호 본능과 용기가 서로 싸우는 걸 느꼈고 다시 한번 아이를 사제관으로 데려갈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펄롱은 이미 여러 차례 머릿속으로 그곳에 가 신부님을 만나는 상상을 해봤고 그들도 이미 다 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시즈 케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다 한통속이야. 가는 길에 오래전부터 알고 거래해온 사람들을 마주쳤다. 대부분 반갑게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으나 여자아이의 새카만 맨발을 보고 그 아이가 펄롱의 딸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자 태도가 바뀌었다. 몇몇은 멀찍이 돌아가거나 어색하게 혹은 예의 바르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다. 목줄을 길게 묶어 테리어를 산책시키던 나이 지긋한 부인은 대놓고 따졌다. 얘가 누구냐고, 세탁소 계집애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다. 한 번은 조그만 남자아이가 세라의 발을 보고 웃으며 더럽다고 했고 아이 아버지가 거칠게 손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낡은 옷을 입은 미스 케니가 걸음을 멈추더니 술 냄새를 풍기면서 세라를 당연히 펄롱의 딸이라고 생각했는지 눈이 오는데 왜 애를 신발도 없이 데리고 나왔냐고 묻고는 가버렸다. 길에서 만난 사람 누구도 세라에게 말을 걸거나 펄롱에게 어디로 데려가냐고 묻지 않았다. 펄롱은 말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최대한 상황을 넘기며 계속 갈 길을 갔다. 가슴속에 설렘과 함께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맞닥뜨릴 것이 분명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솟았다. 시내 중심 크리스마스 전등이 켜진 곳이 가까워지자
먼 길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펄롱은 용기를 내어 평소에 다니던 길로 계속 갔다. 그때 아이가 뭔가 달라지는 것 같더니 곧 걸음을 멈추고 길에 토하기 시작했다. 잘했다. 펄롱이 다독였다. 다 개원해. 속이 든 거 시원하게 비워. 광장에서 아이는 불이 켜진 구유 앞에 멈춰 쉬면서 넋나간 듯 쳐다보았다. 펄롱도 보았다. 요셉의 밝은 빛깔 옷, 무릎 꿇은 동정녀, 양 2마리. 지난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새 누군가가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를 갖다 놓았다. 그런데 아이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당나귀였다. 아이는 손을 뻗어 당나귀를 쓰다듬고 귀에 쌓인 눈을 떨었다. 귀여워요. 아이가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펄롱이 기운을 돋웠다. 조금만 가면 집이야.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펄롱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 거기 무슨 이름이 있나? 밖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갓난 딸들을 처음 품에 안고 우렁차고 고집스러운 울음을 들었을 때조차도.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는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옛날이었다면 펄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 이걸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펄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